챕터 4 2단계 역량평가 기준 및 방법. 챕터 4에서는 2단계 역량평가 개요, 현장평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단계 역량평가 및 개요. 2단계 역량평가 항목 및 배점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단계 역량평가는 신규 기간과 실적 보유 기간이 각각 다르게 평가합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1년간 훈련 과정을 운영한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와 현장에 방문하여 훈련 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현장평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과평가는 60점이 배점되어 있고 현장평가는 4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2단계 평가는 총 100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실업자 훈련 기간과 재직자 훈련 기간에 따라서 평가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실업자는 가점을 제외한 일반 취업률 등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재직자 훈련 기간은 가점을 제외한 수료율 등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편의 성과평가 설명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는 기간 경영 등 5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기간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현장평가는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 역량평가, 현장평가 항목의 구성입니다. 신규 기간, 실적 보유 기간 유형과 관계없이 기간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로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 기간은 성과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경영은 25점, 훈련 과정 관리 20점부터 각각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40점 만점으로 기간 경영 6점부터 각각 항목별로 점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평가는 60% 이상인 경우 인정을 받는 절대평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설명의 자료집에 안내한 평가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기간 현재평가 총점 100점에 60%인 60점, 실적 보유기간 현재평가 초점 40점에 60%인 24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기간은 훈련 실적이 없으므로 성과평가는 미실시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 기간은 현장평가 10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격 훈련 과정 인증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걸 관련돼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과정 인증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격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정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원격 신규 기간 대상으로 원격 훈련 과정 요건 점검을 현장평가 시에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업주 직업력 개발 지원 규정 제6조 별표 1과 지정 직업훈련시설 장비 요건에 대한 규정 별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필수 점검 항목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뒤에 설명할 자체평가 보고서에 해당 증빙자료 및 관련 규정을 꼭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원격 훈련 과정 인증 요건은 한 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인증 유예가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격 훈련 과정 인증 요건은 훈련 기간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항목은 훈련 기간에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되는 평가 항목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평가위원회 평가 내용과 평가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훈련 기간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장 혹은 전산 담당자가 해당 부분에 최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 확인은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으로서 HRD는 등록이 곧 한국사람력공단으로 자동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증빙자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증빙자료는 시설, 운영 인력,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되는 증빙자료가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간 현장평가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안내하기 앞서 처음 준비하시는 기관이 참고하시도록 자료집 구성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맨 위 평가 항목은 훈련 기간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5개 요소입니다. 기간 경영, 훈련 과정,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별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항목은 왼쪽 화면에서는 기간 경영이 될 것이며
평가 문항은 이 점에서 기관장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평가 문항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가 항목별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이 주요 확인 사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은 이 밑에 보이는 확인 사항을 평가위원이 중점 검토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은 이 부분을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용이합니다.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 중점 검토 사항이므로 각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별 주요 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하단에 증빙 자료를 구성하여 주시되 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는 현장 평가 증빙 자료 목록은 인지평가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므로 기관 여건에 따라 알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평가 내용은 모두 충족한 경우 현장 평가의 총점의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지평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기간 설명을 하고 실적 보유 기간을 설명하겠습니다. 신규 기간 현장 평가 기준은 직업 훈련 기관으로서의 운영 역량을 갖추었는지, 훈련 운영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 경영입니다. 기간 경영의 평가 포인트는 직업 훈련 기간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운영 시 축적되는 각종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에는 경영 원칙, 발전 목표, 또한 세부 발전 실행 계획, 일반 및 타부처 훈련 실적 자료, 주요 정보 보안 관리 계획 자료를 들 수 있습니다. 평가 문항에는 총 5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직업 훈련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기관장은 경영 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발전 목표와 실행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운영한 교육에 대해서 향후 운영 교육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 기간에 주요한 정보 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훈련 기간을 평가할 때 훈련 기간의 제재 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에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관리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의 평가 포인트는 직업력 개발 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생 평가 계획, 운영 성과 관리 등 훈련 운영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에는 훈련 과정 개발 혹은 도입 자료, 훈련 운영 계획 자료, 훈련생 평가 및 후속 조치 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항목의 키는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과정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가, 훈련 특성을 고려한 훈련 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평가 체계를 갖추어 훈련생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훈련 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주의사항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받을 내용을 훈련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절차 및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성취 수준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짐에 따라 훈련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인프라입니다. 훈련 인프라의 평가 포인트는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훈련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 계획 및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훈련 시설 및 시스템 장비 확보 자료, 학습 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 자료, 학습 지원 도구 개발 및 도입 자료, 학습 지원 도구 운영 및 학습 지원 자료, 학습 지원 도구 모니터링 자료가 있겠습니다. 평가 문항에는 5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항목의 키는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 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는가, 학습 관리 시스템 LMS를 개발 혹은 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의 오류 등에 대한 긴급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가,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학습 지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학습 지원 도구 모니터링의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PDCA입니다. 2번을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5번 항목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반복 실행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기법을 꼭 참고하여 완료하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훈련 전담 인력입니다. 평가 포인트는 직업 훈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 전산 담당자와 행정직원입니다. 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맞게 업무 분장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제공과 직무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훈련 전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확인할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전담 인력 인사관리 자료,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 자료,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 관리 자료입니다. 평가 문항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키는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훈련 전담 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훈련 전담 인력의 근로 조건이 적절한가,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중요한 점이 많이 복각되는 부분인데 먼저 중요한 부분은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교육개발원의 보수교육을 참여한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조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근로 조건이 꼭 성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했는가가 주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담 인력의 항목은 기관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원격 훈련 기간은 운영 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부분은 이곳에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훈련 기간은 훈련생 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원격 훈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학력, 경력, 자격 등을 통하여 관련 경력 보유를 확인합니다. 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업무 분장표, 경력 및 학력 증명서와 자격증 등이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임금 지급 이력 등을 확인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자 및 투태를 제외한 4명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전담 인력이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것이며 꼭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과 같은 인력 관련 증빙서류는 출력일을 평가 전날 혹은 평가일에 맞추어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평가 마지막 항목으로 훈련생 관리입니다. 평가의 포인트는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 정보 제공, 건의사항 수렴, 경력 개발 지원 등 사후 관리 계획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에는 훈련 정보 제공 자료, 훈련생 고충 수련 및 후속 조치 자료, 훈련생 경력 개발 지원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문항의 키는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모든 항목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인정되겠지만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적 보유기간 현장평가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적 보유기간 현장평가 기준은 직업훈련 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는지, 계획과 산출물 및 결과물이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주로 훈련기관이 실시한 이력을 관리한 자료 등과 실행한 내역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기관 경영입니다. 기관 경영의 평가 포인트는 기관장으로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적되는 각종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안 관리하고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경영 원칙 자료, 발전 목표 및 세부 실행 자료, 부정 훈련 예방 활동 자료, 정보 보안 관리 활동 자료, 그 밖에 기관경에 관련된 기타 자료도 인정됩니다. 평가 문항은 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의 키는 직업 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개인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신규 기관에서 설명했다시피 해당되는 훈련 기간에 제재 처분,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우수 사례 혹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관련 포상 이력은 평가 시에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관리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 평가 포인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 품질 개선에 방향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로는 훈련 과정 개발 또는 도입 자료, 훈련 운영 자료, 훈련 과정 운영 결과 분석 및 운영 개선 자료, 훈련 과정 관리에 대한 기타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평가 문항의 키는 훈련 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 과정을 개발 혹은 도입하고 있는가, 훈련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 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입니다. 별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 과정 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 이력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우대합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원 스마트 훈련 우수 사례 선정들도 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인프라입니다. 훈련 인프라의 평가 포인트는 훈련과 운영의 안전성, 편의성,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훈련 인프라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 대비 체계에 따른 처리 내용 및 학습 지원 등의 활용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로는 훈련 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한 자료, 학습 지원 도구 자료, 학습 관리 시스템 LMS 관리 자료, 긴급 상황 대비에 따른 체계적인 자료, 훈련 인프라에 관련된 기타 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로 되어 있으며 주요 키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가, 학습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훈련 인프라에서 훈련 기관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장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 업체와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 대응도 중요하지만 훈련 기간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혹은 대응 체계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훈련 전담 인력입니다. 훈련 전담 인력의 평가 포인트는 원격 직업능력 개발 훈련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부합하도록 업무 분장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제공과 직무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훈련 전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증빙 자료로는 훈련 전담 인력 업무 역량 관리 자료, 훈련 전담 인력 이력 관리 자료, 훈련 전담 인력 업무 분장 자료, 훈련 전담 인력의 근로 조건 자료, 마지막으로 기타 자료 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의 키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담 인력의 근로 조건이 적절한가,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신규 기관과 같이 근로 조건에 있어서
필수 근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 역량 관리에 있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이력을 우대하오니 해당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관련 법이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관리입니다. 훈련생 관리의 포인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이 경력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생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증빙 자료로는 훈련생 고충 수련 및 조치 자료, 훈련생 경력 개발 지원 자료, 훈련생 관리의 기타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두 문항이며 평가 문항의 키는 훈련 적응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훈련생과 수료생의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해당 자료는 실적 보여기이기 때문에 모든 이력 관리 자료, 실제 실행한 자료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 평가 진행 절차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평가 2주 전에 훈련 기관은 A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현장 평가 일정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평가 일정 변경은 기본적으로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위원이 기관에 도착하고 평가를 위한 노트북 등 세팅이 끝나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소개, 평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후 평가 참여자의 실제 기관 소속 확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직 증빙 자료, 신분증이나 4대 사회보험, 근로계약서 등을 따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참여자의 후소속이 확인되면 훈련기간 현황을 소개합니다. 별도의 PPT는 없어도 되고 5분 내외로 간략하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훈련기간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위원이 확인하고 있으니 자체평가 보고서의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평가위원회 1차 증빙자료 확인이 있는데 이때 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평가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훈련 인프라 점검이 있습니다. 훈련 시설 면적, 학습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기관의 인프라를 제시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뷰입니다. 기관장 인터뷰는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전산관리자 등은 검토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훈련생이 없는 신규 기관은 인터뷰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완료 후 평가위원 2차 증빙자료 확인이 있습니다. 훈련 인프라 점검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진행합니다. 2차 증빙자료 검토가 진행된 후 평가위원별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이에 대해 종합평가도 실시합니다. 종합평가 실시 후 신규 기관의 경우 과정 인정 요건에 대한 점검 확인 및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실적 보유 기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산 담당자가 점검 내역 및 최종 확인을 하게 되고 기관장이 최종 확인을 눌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종료 단계로 평가 참여자를 모두 모시고 총평을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기관에서는 총평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내용이 있거나 평가위원이 자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시면 추가 소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앞단의 과정인정 요건 역시 추가 미충족이 되었을 경우 소명이 꼭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평가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하고 그 이후 소명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 소명계를 꼭 활용하시어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진 소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명까지 마치면 현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절차 이행 여부, 증빙자료 보유 여부 등을 평가위원과 기관이 서로 확인합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평가위원이 사진을 촬영하고 원본은 훈련기관이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이 떠나면 훈련기관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평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는데
이때 건의사항이 있으면 같이 적어주시고 인증평가 확인서 제출까지 마치면 평가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현장평가 장소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장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관 관계자와 훈련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와 증빙자료 확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장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내용 보호를 위해 평가위원들의 논의 시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평가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훈련기관에서는 해당 경험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혹 훈련기관에서 과도한 다가와 현수막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에게는 다가와 현수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모든 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생수 정도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가위원에게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식하지 않는다 하여 기관의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 준비 및 평가 유의사항입니다. 신규 기관은 실현 가능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실적보유 기관은 계획대로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중심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또한 현장평가는 행동평가로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서면 파일, LMS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인정합니다. 증빙자료의 명칭이 구성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평가위원은 문서 명칭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보고 평가합니다. 간혹 평가 제목이 있다 하여 자료를 인정해달라는 경우는 부적절합니다. 현장평가는 훈련기관이 하고 있는 실행 내역 또는 실행이 가능한 계획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를 위한 새로운 양식이나 중복 문서 생성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형태의 자료가 두 가지 있다 하여 추가하여 평가 점수가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현장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은 녹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간은 CCTV나 비밀 녹음 등은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녹취 등의 불법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비밀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없도록 단속 및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현장평가 증빙자료 허위 작성 및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항목은 0점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기관장,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인터뷰 등을 합니다. 기관장 참여가 어려울 경우 기관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관장 인터뷰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훈련 전담 인력 인터뷰와 관련하여 전산 담당자와 기관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력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인터뷰는 평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훈련생 인터뷰는 현장평가 당일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이 우선순위입니다. 원격 훈련은 과정 특성상 유선 인터뷰를 주로 진행하게 되며 대표 훈련 과정에 훈련생 명단을 미리 준비하시면 무작위로 한 명 선정하여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인증평가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훈련 기관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평가위원이 미리 훈련 기관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5개 항목에 대하여 훈련 기관이 계획하거나 실행한 내역을 작성하면서 현지 수순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21년에 현장평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훈련 기관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체평가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 훈련 기관에서 증빙 가능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에는 10MB라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훈련 기관에서 너무 적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평가 보고서에 작성되었다 하여 평가에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훈련 기간 평가 시 확인되어야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산 시스템 확인 사항은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MB 초과 시에는 PDF로 만들거나 사진 용량을 줄여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진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양식에 제시한 내용 외에도 별도의 방법이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명은 훈련 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파일명을 연도,
훈련기간 관리번호, 훈련기간명, 자체평가 보고서로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에 훈련기간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일부분을 지워주시고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삭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과 가이드를 인증평가 접수하기 전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직업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표는 자체평가 보고서의 작성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적기간은 운영 사례 위주로, 신규기간은 향후 운영 계획 위주로 작성해 주시되 공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에는 서약서, 기간정보, 시설 평명도, 평가 참여자 명단이 있습니다. 작성 내용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과 훈련기간의 정보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 개요서는 신규 훈련 기간은 어떤 훈련을 어떤 구성으로 할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실업자 훈련을 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재직자 훈련을 하는 훈련 기간은 과정 개요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과정 인정 요건 확인을 위한 훈련 인프라 사항은 신규 기간만 작성하는 것으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및 증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자체 진단 및 활동 내용은 신규 기간은 향후 운영 계획과 사례를 작성하고 실적 보유 기간은 운영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참여자 명단 작성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평가 시작 전에 자체 평가 보고서의 평가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훈련 기간 전담 인력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의 재직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4대 사회보험 가입서와 근로계약,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월별 임금 지급 확인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훈련 기간은 평가 전에 해당 양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명단에 없는 인원이 현장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에 재직 사실이 증빙되는 공증된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자체평가 보고서의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설명의 자료집에 안내된 평가 영역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5가지 평가 영역, 기간 경영부터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이 있고 그 평가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영역의 평가 문항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이를 확인하고 훈련 기간에서 계획하거나 실행한 내역을 작성 방법에 부합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영역이 있으며 그 영역에 대한 평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 문항 내용 방법에 따라 훈련 기간은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 인정 요건 사전 검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 기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 한 가지라도 미충족된다면 바로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되므로 훈련 기간은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 사양, 전산 장비, 백업 정책, 보안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과정 인증 요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훈련 기간에서 자세히 준비하시어 평가위원이 빠른 시일 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대수나 스펙, IP 등을 기입해 주시고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리셔서 평가위원이 기간의 서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산 장비 구축을 어떻게 임대했는지, 구매인지, 네트워크 등은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백업 정책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또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안에 관련하여 전산 장비를 설치했거나 혹은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DB 서버 방식, DMS, DNS 환경, 무정정 전원 장치, 암호화, LMS 플랫폼 이 모두 예시에 있는 내용을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자료라던가 증빙 자료,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S 플랫폼은 각각 모듈별로 모두 작성해 주시고 이는 향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될 예정이니 정확히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이 잘못되어 생기는 불이익은 심평원에서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이 모두 현장평가 시에 전산 전문가가 확인할 예정이오니 현장평가 전에는 작성한 내용을 증빙 파일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